윤석열 정부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내일 광복절 행사에 불참을 통보한 이종찬 광복회장이요.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떨어지니까 목리를 부린다라는 여권의 비판이 나오자 음모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만나보시죠. 마치 제가 이것을 무슨 목리 부린다 이런 걸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비난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독립기념관에 일어나는 인사를 그냥 예사롭게 하나의 인사로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대한 음모 속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분의 목적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이용해서 마치 건국 대통령으로 아주 신격화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범공 김구 선생이 고아 총진우를 죽인 암살한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려는 이 거대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종찬 회장이 본인 육성으로 음모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이승만을 추켜 세우고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만들려는 게 우리 정부의 음모다. 친일파 판을 만들려는 게 우리 정부의 음모다. 우리 정부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저런 생각에 이르게 됐는가, 누가 저런 생각을 하도록 그 이종찬 회장에게 그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 맞습니다. 왜 건국 대통령이 맞냐? 지금 그 이종찬 회장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상해 임시정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보다도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이승만 대통령은요,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이었고요. 1948년 8월 15일 그 건국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승만 말고 건국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지금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근거를 갖다 좀 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종찬 회장이, 지금 김영석 관장이 마치 8.15 광복절을 부정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갖다가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맞는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제시대 때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비난받을 이야기입니까? 그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김영석 관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권을 침탈당했기 때문에 그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그게 독립운동이었다. 네.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뭐가 잘못된 이야기였는지 좀 제발 정확하게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그냥 본인의 주장을 얼렁뚱땅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종찬 회장의 무게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영석 관장 임명의 적절성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요. 독립기념관장 한 명 임명하는 게 김구를 죽이고 이승만을 앞세우려고 한다.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갈 얘기인가요? 이 논쟁이 처음에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영석 관장이 뉴라이트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또 이 정부가 건국절, 즉 8.15를 건국절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강정혜 지금 보훈부 장관이라든지 찾아가서 아니 우리 지금 건국절 만들 생각 아무도 없다. 자, 이 정부가 건국절 만드는 이야기를 하기를 했습니까? 법안을 냈습니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문제는 일단 본인도 수용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김영석 관장이 뉴라이트라는 겁니다. 자, 그럼 뉴라이트가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뉴라이트가 친일이고 친일은 매국이다라는 이 논쟁으로 이어지는데, 본인은요, 뉴라이트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라이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이 자체가 강점은 잘못됐지만, 예. 그러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이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건설 문제 등등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누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분을 평가해야 된다는 학계의 한 부분의 주장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논쟁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김영석 관장이 그거를 주장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 시기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국정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강압적으로 우리 국권을 침탈당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본 어떤 면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강제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국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국가의 3요소입니다. 예. 자,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가 주권이 없었어요. 영토도 침탈당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1948년도 8월 15일 날 재헌노예가 소집되고 재헌국회가 만들어지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건국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논쟁이 부분인데,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종찬 회장이 이야기하듯이 내일 광복절 행사에 불참할 수 있는 이유인가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언제 건국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유나이트 논쟁, 뭐 그거는 뭐 일단 그분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네. 과연 지금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다? 그걸 지금 하자는 음모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한다는 음모가 있으면 그 음모의 장소를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김구 선생에 대한 여러 편의 글을 썼고 표지에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이 아주 다정하게 귀옛말을 주고받는 사진을 표지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김구 선생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로서 상징적인 그분의 공적을 우리가 함께 기려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지. 제가 한 번이라도 김구를 뭐 죽여야 한다든지 김구가 나쁜 사람이라든지 비방하거나 폄훼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복회장이 줄곧 문제 삼는 게 김영석 관장이 역사관이죠. 과거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사무총장을 지냈던 분이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교회 부총장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뉴라이트 운동에 깃발을 든 사람인데 나는 김영석이라는 사람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는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예, 제가 그러니까 뉴라이트 운동에 깃발을 든 사람인데 김형석이란 분은 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관련했던 뉴라이트 운동에 어떤 그 관여했던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신지호 의원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네. 모르셨다는 그리고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을 뭐 뉴라이트다 뭐 이렇게 딱지를 붙여갖고 뭐 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설주환 변호사님. 네. 광복회에서 뭐 뉴라이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뭐 9가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내기도 했던데, 그러니까 결국 뉴라이트는 친일파고 정부가 이 친일파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919년도에 상해 임시정부를 적통으로 하는 어떤 기존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던 분들과 그다음에 그 부분을 조금 달리 보겠다, 달리 해석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침 인터뷰도 다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김영석 그 기념관장의 어떤 인터뷰 신문 기사도 전부 다 읽어봤는데 뭐 각각 논거는 있습니다. 저도 한번 김영석 기념관장의 한번 글들을 좀 차분히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인이 네. 저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니 그 기사로만 어떤 부분 해석된 것으로만은 조금 판단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이종찬 광복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그 부분을 짚고 있어요. 김영석이라는 사람 개인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일련의 지금 정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종찬 광복회장처럼 이러한 기류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문제인데 아마 이종찬 광복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질 않지만은 내가 그것까지 얘기하면 뭔가 정권에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내가 김영석 기념관장에 대해서 임명 철회를 하면 내가 이 부분 지금 어떤 이런 전체적인 기류를 하지 않겠다는 거, 건국절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김구를 테러리스트화하겠다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찬 광복회장의
얘기를 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한번 좀 깊게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아니 오죽했으면 아버지, 이게 친구 아버지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는 정말 자기의 중마고라고 하는 이철우 교수의 아버님인데, 그리고 오랫동안 봐왔었고, 오히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진입하는데 그렇죠. 가장 큰 힘을 실어줬던 분이기도 해요. 이런 분의 말을 이렇게 그냥 무시할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뭐 이런 논란들은 다 추가적으로 덧붙인 얘기들이고 본질은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저희가 독립기념관장 면접 평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이종찬 회장이 추천한 후보가요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저희가 파악했는데 해당 후보가 핵심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이 추천했다고 해서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고 정말 점수가 낮아가지고 최하점을 받아가지고 절차상 아무 문제 없이 떨어진 건데 이걸 갖고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다는 게 여권 내의 시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찬 회장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이종찬 회장의 그런 과거 이력까지 지금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이 상황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독립기념관장을 했던 분들이 독립유공자의 자손들이거나 독립운동을 연구했던 학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광복 회장은 그의 적절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백범김구 선생의 장손을 추천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현재 독립기념관의 이사들이 상당히 좀 뉴라이트 계열의 이사들이 와 있다. 본인 입장에서는 좀 계를 다르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불편함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홍범도 장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그 시점으로 보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현 정부나 대통령 입장에서 현재 광복회가 지나치게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서 좌파적 인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데 대한 우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중립적인 인사를 관장으로 두고 싶어 하지 않았겠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필 지금 이제 그 광복회장이 추천한 분이 과거에 주택공사 시절에 2번에 걸쳐서 술의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집행유예를 받았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다소 현재 이렇게 평가단이 그 역사학의 전문가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평가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